예. 안녕하십니까, 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가, 지난 한 2, 3주 정도는 방송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송파구 문정동에서 저희가 사무실에 있다가 지금 여의도로 사무실을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하고 사무실 새롭게 세팅하고 뭐 하다 보니까 방송을 못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저희 왜 방송 안 하냐 하고 이제 걱정해 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저희가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앞으로 지금 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이제 있는데 뭐 누가 될 건지 뭐 황교안이다, 김진태다, 뭐 오세훈이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뭐 당대표가 결정이 되고 나면은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일들이 벌어질 건지, 국제 정세는 어떻게 돌아가며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이제 북한 관련해서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지를 우리 이제 가상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그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뭐 황교안 총리가 입당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황교안이 됐든 뭐 누가 됐든 이 이제 대한 세력이 생겼구나. 뭐 저기 자유한국당 쪽이 대선에서 이길 수도 있겠다. 뭐 공무원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요즘에는 경찰도 그렇고 뭐 검찰도 그렇고 밑에 공무원들이 이제 한쪽으로 이 슬슬슬 눈치를 보면서 이 반문재인 쪽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뭐 경찰청 뭐 이렇게 뭐 이 안보 관련해서 뭐 이런 여러 군데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기강이 바로 잡혀가고 있다. 공무원들이 문재인 정권의 눈치를 안 보고 말을 안 듣기 시작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지금 다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을 이제 부활시키려는 이제 노력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배제 학당을 합니다. 토요일 배제 학당, 이제 우리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3월 23일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 날 6월 8일 토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배제 학당을 하는데요. 010-7220-6806 혹은 010-7735-7746번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은 이렇고요. 학생들을 또 가르치기 위한 배제 학당 선생님 세미나가 있는데요. 요거는 2월 25일 월요일부터 26일 화요일 양일간을 거쳐가지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2월 16일 토요일까지 강사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상은 어린이 사역자, 교사, 학부모 이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는 010-7735-7746 그리고 010-7220-6806번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글자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요. 글로벌 디펜스 뉴스 홈페이지 가시면은 제가 그 이승만의 부활하는 이승만 대통령 해가지고 그 기사를 갖다가 이제 뭐 써놨습니다. 써놨으니까 거기 기사를 보시면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내일은 광고 배너도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갈게요. 자, 작년에 보면은 청와대에서 야 남북미 종전선언을 하자, 뭐 한미훈련 일시 중단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쭉 했습니다. 종전선언을 하자 계속 북한에 그래 제안을 했는데요. 종전선언이라는 게 무엇이냐?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유엔사령부가 해체가 되고 유엔사령부를 해체를 시켜버리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뭐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으니까 유엔군 나가라는 게 곧 결과적으로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엊그제죠, 2월 10일 날 1조 389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주기로 계약을 했고 매년 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번에 8.2% 인상됐으니까 매년 8%씩 올라간다면은 매년 뭐 한 1000억 안팎 1000억 원 이상이면 계속 올라가는 그러한 뭐 이 협정에 지금 사인을 가서명을 했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김정은이한테는 야, 우리가
종전 협정하자고 해가지고, 종전선언 하자고 해가지고, 주한미군 내보낼게. 트럼프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고,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만났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주한미군 나가라고 하면은 연간 뭐 8, 9천억 주던 거를 야 3천억만 줄 테니까 이거 받고 있을래? 아니면 나갈래?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되는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갖다가 8.2%는 올려줬어요. 그리고 매년 올려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야 임마 너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마 해놓고 월급을 올려주면은 회사 나가지 마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매년 올려주기로 했어요. 월급을. 그러면은 말은 회사 나가 내일부터 나오지 마 해놓고 월급을 올려준다는 거는 너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계속 있어 이야기를 하는데 김정은이한테 가서는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하고 종전선언하고 유엔사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수하자고 이렇게 거짓말 해놓고 트럼프 한번 만나봐라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올려주면은 주한미군 못 나가게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한테 사기친 거예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종북주사파나 아니면 저기 북한 사이버 팀들 너 임마 사기당했다 이렇게 문재인한테 어쨌든 사기당한 거예요.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하도 이상한 짓 하고 뭐 하니까 미 하원에서는 주한미군 감축 조건 강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게 1월 31일 날 발의되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주한미군을 22,000명 미만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들을 뭐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입증 못하죠. 그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못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작년 8월 달에 국방수권법이 통과됐는데 그게 올 9월까지가 한시적인 법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 그 뒤에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한국 내에서도 뭐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미국에서도 불안하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미 하원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했어요. 뭐 이거는 통과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주한미군은 점점 이제 철수를 못하는 게 기정사실화됐고 문재인 대통령도 말은 주한미군 철수하라 해놓고 실제로는 방위비 분담금도 올려주고 뭐 이제 주한미군 철수 못하게 해버리고 그리고 사실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 비서실장이 문재인 비서실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해준 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를 평택에다 지어줬습니다. 그것도 10조 원 중에 9조 2천억 정도를 우리가 돈을 대줘가지고 실질적으로 노무현과 문재인은 주한미군이 못 나가도록 틀어막은 1등 공신인데 북한 가서 종전선언 하자고 뭐 한미연합사 해체하고 유엔사 해체하고 야 미군 내보내자고 그래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믿는 정은아 임마 니 임마 돌대가리냐 이 자식아 멍청한 새끼. 그러니까 막 역사를 안 배우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막 문재인이한테 사기당하고 김정은이가 지금 시진핑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갔는데 만나고 오면 이제 죽을 겁니다 조만간에. 예. 자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한국이 중국의 경제권으로 빨려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한미 FTA를 체결하기로 제일 먼저 추진한 게 그 노무현 대통령이었고요. 또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의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뭐 주말트 뭐 한 척에 5조 원 정도 되는 그 엄청난 선박들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노무현 문재인 팀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나 북한은 뭐 문재인한테 사기당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자, 이 북한 핵 문제의 본질은요, 소련하고 중국이 북한한테 돈 대주고 기술 대주고 해가지고 미사일 만들고 핵 만들어가지고 야 한미일 무릎 뜯어 공격해 이렇게 하고 한미일이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하면 육자회담 하자 해가지고 야 우리가 북한 말릴게 근데 막 그 대신에 북한 뭐 좀 줘야 되니까 야 핫도그 사주게 돈 10,000원 줘봐 해가지고 자기들이 9,000원 먹고 1,000원은 북한 주고 뭐 이렇게 한 게 이게 사실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유엔 대북 제재를 걸어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북 제재를 풀어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사랑한다, 김정은이 괜찮은 놈이다, 뭐 사랑에 빠졌다, 뭐 이러면서 1차 회담하고 2차 회담하고 계속 회담한다는 명분으로 뭐 실무자 협상하자 해가지고 또 김영철이 뭐 미국에 불러들이고 또 비건하고 본페오가 저기 뭐 평양 가고 왔다 갔다
암만 너희 개자식아 하고 싸우고 죽인다 해도 자주 보다 보면요, 우리 고마하자, 소주 한잔 하자. 이래 친구 되는 겁니다.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북한이 미국 쪽에 달라붙으니까 중국이나 러시아가 놀래가지고 기름 대주고 뭐 식량 대주고 이러니까 미국이 야, 미 재무부가 북한과 불법 거래한 중국, 러시아 기업 제재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제재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몇 번 지나가 버리면요, 중국이나 러시아 기업, 남아나는 기업이 없다는 거고, 사실은 미국을 물어뜯어야 되는 사냥개가 갑자기 중국을 물어뜯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러시아를 물어뜯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육자회담은 3대3 레슬링 같아가지고 한미일, 북중러 이렇게 싸우니까 이게 도와줄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철장 안에 갇혀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하고 뭐 김정은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나오는 게임인데, 어쨌든 간에 북한의 주적인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지금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귤도 갖다 주고 GP도 폭파하는데 한국이 그 북한 쳐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만났는데 미국이 북한 쳐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숙청하고 총질하고, 그러니까 호위부가 김정은이를 지키는 호위부가 김정은이를 제거하려고 했다가 이 발각이 돼가지고 한 70여 명이 숙청당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외부의 적이 사라지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 군인들이, 그 북한의 간부들이 아주 이렇게 그 정중동 자세로 아무것도 안 하고 복지부동을 하고 있답니다. 그것을 뭐 실질적으로 미국이 옛날에 KGB에도 그 스파이 심어놓고 다 매수하고 했는데, 북한의 군 장성들 고위급 뭐 중대장급 이상을 뭐 매수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매수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정확하고요.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에 보면은 그 휴전선이나 그 평양을 지키는 그쪽에 중대장급 이상은, 중대장급은 한 월 2,000불 정도 받고, 그 이상은 뭐 계급에 따라서 장성들은 10,000에서 20,000불 정도 뭐 이게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 달러를 받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지금 그리고 우리 사드 반대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드 반대한다 했는데, 사드보다 사거리가 2.5배나 긴 SM-3 미사일을 사기로 결정했고요. 그리고 패트리어트 3 미사일도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드는 배치가 됐다고 작년 11월 달에 미국의 언론에서 나왔고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북한이나 중국이 미사일을 쏘면요, 1차 요격이 SM-3 미사일인데 이것도 사기로 했고, 2차는 지금 주한미군이 깔아놨고요. 3차 요격하는 게 패트리어트인데 이것도 사기로 이제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과 한 2, 3년 있으면 이런 미사일들이 들어올 건데, 그러면 차기 정권이 되면은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편입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야, 종전선언 하자, 유엔사 해체하고 미군 내가 내쫓게 해놓고 이런 무기들을 사버리는 바람에 한국은 졸지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보수 정권도 못했던 거를 문재인 정권이 하루아침에 해버린 겁니다. 자기들이 뭘 하는지 모르고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 옛날에 주한미군 철수하라 돌 던지고 데모할 때도 나이키 신발 신고 미국제 청바지 입고 코카콜라 마시고 버거킹, 맥도날드 햄버거 먹으면서 주한미군 철수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하는데 미제무기 좋은 줄 알고 미제무기를 왕창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탄도 중량 해제했는데, 이러면요 한국이 사실상 이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완전히 풀려버렸습니다. 탄도 중량이 커진다는 건, 파괴력이 커진다는 건데, 탄도 중량을 한 2톤까지 늘리면 그 발사체까지 하면 실제로 8에서 한 10톤 정도의 그 무게가 나가는데요. 그런 게 이렇게 아주 포물선 그리면서 고도로 낙하를 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까지 더해지면은 그 파괴력이란 것은 소형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가진다. 그런 이야기들을 뭐 전문가분들이 하십니다. 자, 그리고 3,000톤급 잠수함에다가 탄도미사일을 6발을 장착한대요. 이래 중국 코앞에서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하거나 북한 코앞에서 탄도미사일 발사하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6척 건조 후에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최신
그 초계기도 수의계약으로 미국에서 사온다고 합니다. 예, 대잠 초계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6척이 1조 9천억에 사오는데 이 6척이 들어오면은 동해, 남해, 서해에서는 북한이나 중국의 함정들이 이제 잠수함이나 함정들이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죠. 이 비행기가 함정도 공격하고 잠수함도 공격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스텔스기 추가로 20대 더 사온다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F-35B 스텔스 수직 이착륙기를 탑재하는 항공모함을 2척을 건조한다고 합니다. 한 척은 처음부터 3만 톤급으로 건조를 하고, 한 척은 15,000톤급의 마라도함을 개조를 하는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지스함을 기존에 3척 있는 거 말고요, 추가로 뭐 2, 3조 원 더 주고 3척을 세종대왕급 3척을 더 건조한다고 해요. 이게 대잠, 대공, 대지상전, 대함전, 탄도미사일 요격, 전초로인데 한국의 이지스함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뭐 말은 7,600이다 하면은 배 무게만 7,600이고 거기다가 뭐 대포 뭐 미사일 싣고 뭐 식량 싣고 기름 싣고 병사들 싣고 하면은 실제로 12,000톤까지 늘어나는데,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은 뭐 9,600톤이다 이러면 뭐 미사일 싣고 뭐 기름 싣고 식량 싣고 완전히 전투 태세를 갖춘 게 9,600인데 한국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조금 힘을 숨깁니다. 이 주변국에 비해 가지고. 근데 그런 거를 3척을 추가로 건조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의 국산 기술로 아주 최고급은 미국 거 사쓰고 뭐 그거보다 조금 낮은 단계는 국산 이지스함을 또 만든다고 합니다. 6척을 만든대요. 그러면은 2030년경이면 한국이 이지스함이 12척이 돼버립니다. 예. 그리고 뭐 함정을 너무 많이 건조해가지고 지금 병력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파치 헬기가 우리나라가 36대 있는데 지금 한 번 뜨면은 적전차 576대를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전 배치가 됐는데 올해 5월달에 미국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이 지금 한국이 아파치 36대를 추가로 구매하기로 계약을 했다. 근데 그 국내 언론에 안 나와요. 예. 그러면은 이게 다 2024년에 전부 다 들어오는데, 그러면 한 방에 적전차 1152대를 격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악에 무지무지한 거예요. 러시아가 극동 쪽에 배치한 3세대 최신 전차가 4,600대 정도 됐는데 아파치 헬기가 한 3번, 4번 뜨면은 이거 다 없앨 수 있다는 이야기죠. 뭐 엄청나게 한국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고요. 한국 해군이 최대 사거리 500km급 마하 3에서 4인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2020년부터 실전 배치한다는데요. 여기까지가 500km입니다. 그러면 여기 칭다오 여기가 해군기지인데 여기서 나오는 함정들은 나오자마자 그냥 한국의 대한미사일에 격침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함정들은요, 이 백령도 앞에서 쏘면은 여기가 사거리가 500km면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함정들 중국의 항공모함이나 이런 것들이 이쪽에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속초 앞바다에서 쏘면은 이 블라디보스톡 이 앞바다가 500km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러시아 함정도 이 근쪽으로는 이 안쪽으로 들어올 수 없고 이렇게 돌아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하이, 닝보 이쪽도 해군 기지들 있고 여기 일본도 해군 기지가 있고 쭉. 근데 해군 함정들이 남해에서도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500km 제주도에서 쏘면 상해 닝보까지고요. 제주도에서 하면 가고 싶으니까 동서남해에 이 우리나라 해군 함정 빼고 다른 나라 함정들은 돌아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미 한국은 이런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수년 전에 배치를 했고요. 사거리가 1500km까지 날아간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 9월 20일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죠. 미국 가가지고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를 합의를 했다. 한국 해군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만들어도 미국이 태클 안 걸겠다고 합의를 다 했대요. 그리고 이미 기술적으로는 2004년에 노무현 정권 때 이미 핵 잠수함용 원자로는 제작이 완성됐고 국산화율이 100%랍니다. 그건 이 반미
하고 친중 친북하면서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이 사기쳤고 김정은이한테 사기쳤다는 이야기예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이버 전사, 북계 사이버나 중국 사이버 전사 여러분, 너희 뭐 사기당했다 뭐 문재인한테. 자, 김영철이가 1월 17일 날 미국에 갔는데요. 도착하는 날 바로 미국이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를 9년 만에 보고를 했는데요. 우주 센서, 뭐 요격 무기 배치, 뭐 이런 것들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단계에서부터 요격하겠다. 뭐 이런 걸 발표해 버렸습니다. 김정은이한테 새해 첫 선물로 엿을 선물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냥 가차없이 박살 내겠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 우리 국민들이 뭐 전체적인 그림을 안 보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데, 그리고 지금 ICBM, 북한의 ICBM 미사일 기술자 명단을 내놓으라는 이야기,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런 이야기가 또 문화일보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무슨 이야기 했을까? 제가 이 안보기관에서 오래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폼페이오 이 국무부 장관이 CIA 출신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만나면 아니야 김정은이 제거하고 임마 당신이 2인자가 뭐 언제까지 2인자 할 거냐고, 나이 30살짜리 애한테 고개 숙이고, 그 당신이 1인자 하시라고. 김정은이 제거하고, 제거하든지 우리가 제거할 때 당신 모른 척 하고 있으라고. 옛날 육군단 뭐 사태처럼 모른 척 하고 있으라고. 뭐 그런 식으로 제안했을 가능성이 99%다. 그런 걸 제안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사람들이 직무유기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북계 사이버 전사는 김영철이 집에 한번 털어보라고. 그러니까 이 죽은 빨갱이는 제일 착한 빨갱이는 죽은 빨갱이인데, 뭐 하여튼 뭐 영철이가 먼저 김정은을 제거하든지 김정은이가 영철이를 제거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는 제거가 되겠죠. 뭐 항상 역사를 보면은 2인자가 1인자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제거하고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옛날 황제들 다 자기 자식들한테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하여튼 뭐 잘 해보라고. 자, 이 유가가 지금 작년 10월 초부터 지금 급락을 하고 있고요. 이 경제가 지금 붕괴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중국이나 이 러시아가 더 이상 북한 문제에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질질 끌면 끌수록 3차, 2차, 3차 회담하면 할수록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문제에 손을 쓸 수 없게 되고, 북한은 뭐 붕괴가 되든지 뭐 그래 될 건데, 이번에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은 김정은이한테 지금 여러 가지 베트남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한데, 어쨌든 간에 야 우리 핵 포기하고 베트남도 핵 포기하고 친미 반중을 하니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우리도 핵 포기하고 친미하고 반중, 우리가 중국 때려잡고 그러면은 미국이 중국한테 연간 400조 원을 3,750억 달러를 중국한테 주는데, 그거 우리가 받으면은 북한이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민이 고깃밥에 입밥에 고깃국 먹을 수 있는데 우리 꼭 핵을 가져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군부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라는 거죠.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위부가 월급을 몇 개월씩 못 받아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고 한다고 하니까, 핵만 버리면은 베트남 잘 먹고 잘 살잖아. 삼성도 거기 들어가고, 삼성이 왜 북한에 못 들어가겠어? 그러면 메이드 인 노스 코리아인데 핸드폰이 나오면 얼마 좋아. 이런 이야기들을 툭툭툭 던졌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북한의 군부들이 김영철한테 이게 붙어가지고 야 김정은이 제거하자,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아주 급속하게 이제 일어날 겁니다. 뭐 그래 될 거예요. 뭐 자중질환이 일어날 거예요. 아니면 김정은이가 불안해가지고 김영철을 먼저 제거하든지 뭐 여러 가지 내부 붕괴 사태가 이제 벌어질 건데, 자 지금 한국당에서 이제 당대표를 뽑는데, 국민들은 당대표 뽑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기 대선 주자를 뽑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차기 대선 후보군들이 어느 정도 쭉 보이다 보니까, 이 공무원들이, 야, 이거 민주당 끝났다.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 줄을 서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이제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탈원전 정책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공무원들은 과기부에서는 초소형 원자로를 만들어 가지고 섬에다가 배치를 해서 섬에 뭐 식수난을 뭐 해결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초소형 원자를 제작하는 그러한 사업에 이제 더 투자를 한다 뭐 이런 발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탈원전은 이미 공무원들이 폐기해버린 거죠. 임의적으로 폐기해버린 거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의 보수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있을 때 압력을 넣어가지고 각종 무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팔아 제낀 다음에 어차피 싸이는 전부 다 그 문재인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과거 10년 동안 보수 정권이었으면 10년이 넘어도 못 들어올 무기들이 지금 2년 사이에 다 뭐 계약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을 갈아엎어 버리면은 그 다음에 들어서는 보수 정권은 엄청난 이제 강력하게 이제 센 군대가 되겠죠. 그러면 한미 동맹이 확실하게 튼튼해지겠죠. 해리 리스 주한미 대사가 나는 대한민국에 철갑 같은 한미 동맹을 완성시키러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극동방송, 극동포럼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문재인 제거하고 나면은 뭐 이 한국당에서 누군가가 이제 대선 뭐 주자가 나올 거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설 게 보이니까 그럼 또 북한에서 이 북한을 붕괴시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게 수월해지는 거죠. 여기 있는 미국하고 이제 교감을 할 수 있는 카운터 파트너가 생겼으니까. 그전에는 대안이 안 보였으니까 답답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대안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이 중국하고 붙어버리고 또 독일이 중국하고 붙어가지고 반미 전선을 또 형성하는 희한한 국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제거하고 나면은 뭐 많은 뭐 국제 정세 분석하시는 분들이 일본과 그 다음 타겟은 일본과 독일이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겁을 먹어서 그런지 중국하고 붙는데, 그러면 이제 러시아 손보고 중국 손보고 그러면서 저기 일본 독일도 손보고 나면은 한국은 반미에서 확실한 친미 국가가 되고 한반도 자체가 불침 항모가 돼버리면은 미국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그 일본 물건 2천억 달러치 사주던 거 빼가지고 그 대신에 한국 물건 사주고 중국한테 연간 400조 주던 거 빼가지고 한국 주고 하면은, 한국에다가 쏟아부어 버리면은 한국은 갑자기 막 하늘에서 금은 부화가 쏟아지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아마 뭐 투잡 소리잡 포잡 뛴다고 땅에 돌아다니는 돈 주스러 다닌다고 아마 가랭이가 찢어지시거나 아마 과로사하실, 돈 살리다가 과로사하실 그러한 뭐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그 유튜브에서 한반도 대예언이라고 쳐보시면은 미국의 예언가들이 뭐 해놓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천사가 한반도를 통일시키고 한반도 위에 금부화를 쏟아 부어주는 거를 나는 봤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개소리 멍멍이 아드님 같은 이야기냐 하고 생각을 했는데, 국제정세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고 국제정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요. 어쨌든 간에 한국은 중국을 때려잡는 아주 강력한 중국 턱 앞에 있는 불침 항모가 한반도 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해리 해리스 주한미 대사가 인도태평양 사령관 출신이고, 에이브람스 탱크 미국의 주력 전차 이름인 그 에이브람스 탱크의 이름이 어디서 왔냐?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인 에이브람스 장군 그 가문에서 따왔는데 기갑전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만주까지 여차하면 밀고 올라가겠다, 이런 거를 미국이 지금 보관을 지금 내포하고 있다고, 복선을 깔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과거에는 이제 국무부하고 국방부하고 따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 미국도 상당히 이제 혼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관련해서 이 국무부, 그러니까 주한미 대사관에서 올라오는 보고서하고 국방부에서 올라오는, 주한미군에서 올라오는 보고서하고 이게 달라가지고, 내용이 달라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뭐 주한미군 사령관도 군인 출신이고 주한미 대사도 군인이고 하면은 보고서가 이제 목소리가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더 효율적으로 한반도에서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김정은이는 뭐
이번 정상회담 하고 나면 사실상 용도 폐기된 거고요. 문재인 정권도 미국산 무기 살 거 다 사고 미사일 방어망 들어갈 거 다 하고 사실상 사인할 거 다 했으니까 용도 폐기된 거죠. 그리고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도 매년 올려주기로 그렇게 사인했으니까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 보수 정권 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아주 행복해지는 상황이 될 거고, 중국 죽고 러시아 죽고 일본 죽고 독일 죽고 나가면은 한국이 여차하면 세계 넘버 2가 되는, 순식간에 넘버 2가 되는 그러한 사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러시아를 반드시 죽입니다. 왜냐? 셰일가스를 수출해야 되는데 유럽이 러시아산 셰일가스를 사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죽여야지 중동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국가들에다가 셰일가스를 또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러시아나 중국을 다 제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방송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궤도에 올랐으니까요, 많은 후원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 왜 포기했나, 그 책은 만주수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위산업을 제도적 개선을 통해 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뒤에 1940년대부터 최근까지 한국군의 변천사가 사진으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 학생들한테 공부가 많이 되니까요, 꼭 좀 많이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